한우 체크되게 얇게 펴서 전복하고 이제 새송이 버터 두 겹이 싸서 양념 발라서 숯불에서 구워서 준비 들어갔습니다. 흑백요리사 손종원 셰프님의 이타닉 가든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 겨울 코스로 변경됐는데 저는 흑백요리사 첫 방영전에 겨우 예약에 성공해서 겨울 코스를 맛볼 수 있었어요. 예약은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고 캐치 테이블 앱을 거의 매일 확인하다가 취소 자리를 운 좋게 잡았습니다. 매일 어플을 확인하면서 가끔 한 번씩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겨울 코스가 만족스러워서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타닉 가든이 이제는 워낙 유명해져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치는 역삼역 조선팰리스 36층에 있습니다. 가격은 런치 25만원, 디너는 37만원인데 저는 런치로 다녀왔습니다. 런치랑 디너 차이가 거의 없고 디너 코스에서 먹을 수 있는 봄동을 런치에도 추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도착하면 복도가 길게 보이는데 복도가 굉장히 예뻐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컨셉이 정원인데 겨울이라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옆에는 홍연이 있는데 여기는 중식이다 보니 레드를 사용했네요. 입구 복도를 지나치면 홀 좌석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창가 쪽 좌석을 예쁘게 담아보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제가 조선 팰리스에 오는 날은 매번 날씨가 흐리네요. 올해 콘스탄스를 3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거짓말처럼 매번 날씨가 안 좋았고 라운지 이용했을 때도 날씨가 안 좋더라고요. 여긴 조선 팰리스 1914 라운지인데 굉장히 친절하셔서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이타닉 가든은 특히 맑은 날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이렇게 단체석이 있고 저는 오늘도 혼자 방문해서 바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인 방문객은 주로 이곳에 배정되는데 저는 이 자리가 좋았어요. 손종원 셰프님이나 다른 셰프님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직관할 수 있고 구조 자체가 의도된 건지 뭔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쪽 창가 좌석은 가장 인기가 많은 2인 소파석인데 식사 중인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촬영하진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면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코스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봄동을 추가했고 디저트는 저게 추가가 아니라 메인 디저트 군고구마에서 13만 5천원을 추가하면 옥광밤으로 변경하는 건데 저는 옥광밤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변경하다 보니 총 46만원이 나왔어요. 주류에 대해 안내해 주셨는데 전통주나 노알코올 등 선택지가 꽤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 술은 마실 수 없었고 이게 누구랑 같이 왔으면 노알코올이라도 마셨을 텐데 혼자 온 거라 좀 그래서 따로 추가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웰컴 드링크 느낌으로 자작나무 수액을 주시는데 이것도 시즌마다 변경되더라고요. 겨울에는 감국 줄기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차나 이런 쪽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카드를 꽂아주십니다. 앞면에는 메인 재료 그림이, 뒷면에는 간단한 메뉴 설명과 함께 어떤 생각으로 이 코스를 구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게 뭔가 편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봤습니다. 혼자 와서 그런가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첫 번째 메뉴는 궁중 음식으로 먹었던 주나미 쌀을 사용한 타락죽입니다. 위에는 블랙 트러플이 올려져 있고 안쪽에는 트러플 폼이랑 글레이즈가 있어서 한 번에 같이 떠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주나미 쌀이라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우유와 쌀이 만들어낸 고소함이 꽤나 진해서 트러플 향에 묻히지 않고 잘 어우러졌고 기본적으로 크리미한 질감인데 여기에 폼이 더해지면서 입안에서 훨씬 부드럽게 퍼지더라고요. 첫 번째 메뉴부터 만족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뒤에 나올 메뉴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겨울 코스는 전반적으로 풍미에 힘을 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전부리 부각으로 가장 낮은 단부터 깻잎 부각, 김부각, 가장 높은 단에는 감자 부각입니다. 먹는 순서는 가장 낮은 단인 깻잎 부각부터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깻잎 부각을 제가 세게 준 건 아닌데 새우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좀 조심해서 집어야겠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고 이날 단새우가 달달해서 맛있었어요. 다음은 김부각인데 안쪽을 다시마에 숙성시킨 캐비어와 광어로 채웠다고 합니다. 사실 이날 제 옆쪽에 앉은 분들 목소리가 좀 커서 설명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 다시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 김부각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광어가 들어있다길래 이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한 3번은 다시 여쭤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감칠맛이 좋았고 약간 스모키한 향도 느껴졌는데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감자 부각이고 안쪽에는 감자 샐러드와 어리굴젓에 버무린 육회예요. 육회가 워낙 부드러워서 식감만 보면 고기가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였고 전체적으로 진한 감자의 맛과 향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 감자, 김부각 순서로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더덕. 바삭하게 지진 더덕과 잣즙에 버무린 대하와 대게살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 위에 오방색 고명을 얹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섬세하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는 비주얼입니다. 처음 한 숟가락 떴을 때는 대하랑 대게살 위주로만 떠져서 그것만 먼저 먹어봤는데 고소하긴 하지만 솔직히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오이 같은 재료를 활용해서 아삭한 식감을 주려고 오방색 고명을 올렸다는데 잣즙에 비해 고명의 존재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약간 산미 있는 걸 사용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운데 하면서 몇 번 더 떠먹다가
더덕이 씹히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바삭하게 지진 더덕을 먹으니까 부족했던 식감과 풍미가 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더덕 양을 약간 더 늘리거나 고명에서 살짝 산미를 더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75,000원으로 추가한 봄동. 이것도 비주얼이 훌륭해서 외국분들이 구경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는 모시조개랑 백합이 들어간 봄동 스튜 같은 거고, 위에는 지단과 캐비어인데 온도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얀색 자개 스푼으로 차가운 캐비어를 먼저 맛보고 나머지는 섞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두 번 먹고 나서 섞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캐비어를 들고 오셔서 캐비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에드왈 캐비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캐비어입니다. 이제 이 캐비어는 굉장히 버터리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인데 벨루가와 오세트라의 장점을 모아놓은 캐비어라고 생각합니다. 에드왈 캐비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캐비어입니다. 벨루가와 오세트라의 장점만 섞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캐비어 이름이 에드왈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드왈은 비유하자면 임페리얼, 최상급, 스페셜 이런 등급 라인을 뜻하는 거고, 에드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어디 브랜드인지 찾아보니까 아무르 캐비아 브랜드의 에드왈 셀렉션인 것 같은데, 어디 브랜드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보여주거나 따로 언급을 안 해주셔서 브랜드명은 추측일 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칼루가와 아무르 철갑상어를 교배한 품종 칼루가 하이브리드를 말씀하신 것 같고,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아무르 브랜드의 칼루가 하이브리드 캐비어 에드왈 라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할 때 꼭 브랜드명을 밝히라는 건 아닌데, 이 캐비어는 하이브리드 에드왈 라인으로 벨루가와 오세트라의 장점만 모아놓은 녹진하고 고소한 캐비아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해줘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식감도 다양하고 풍미도 좋았어요. 다음 시즌에도 이 메뉴가 있으면 다시 또 추가할 만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예약이 돼야 추가하든 말든 할 텐데. 다음은 한제의 미나리를 주제로 한 따뜻한 만두 요리입니다. 오른쪽은 편수 만두로 개성식 만두의 특징인 네모난 형태에 속은 한우 양지와 미나리를 채웠고, 왼쪽에는 배춧잎으로 감싼 만두로 속에는 보거쌀과 미나리가 들어있어요. 만두에 맑은 육수를 부어주시고 감칠맛을 위해 간장을 살짝 곁들여 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 겨울 코스 중에서 이게 가장 좀 무난했어요. 이게 슴슴하면서 맛있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속재료들의 맛이 좀 약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이 나온 이건 미나리와 보거를 삭혀서 만든 식혜. 이 만두 요리는 평소에 음식을 슴슴하게 드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 입맛에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생선조림. 옥돔을 유가와 함께 튀겨 올렸고, 옆에는 순물을 비롯한 겨울 뿌리 채소가 작고 소중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옥돔 살을 발라서 조려낸 양념 소스를 뿌려주시면서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먼저 살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소스와 함께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엔 이미 소스가 묻어 있었어요. 최대한 소스 없는 부분을 살짝 먹어봤는데 살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튀긴 부분을 같이 먹었을 땐 약간 바삭하면서도 찐덕한 식감이 더해지면서 고소한 맛이 입에서 확 퍼지더라고요. 여기에 소스가 감칠맛을 더해줬는데, 근데 이 소스가 꽤 짭짤해서 듬뿍 찍기보단 적당히 곁들여 먹었어요. 채소는 좋아하진 않지만 특히 당근을 안 좋아하지만 소스 맛에 먹었어요. 그래도 막상 먹어보니 나름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계탕. 그림카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물이 있는 삼계탕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국물이 없는 삼계탕이 나옵니다. 누룩에 절인 닭, 능이버섯, 찹쌀, 은행이 바삭한 닭껍질에 말아져 있고, 그 위에는 사과와 배를 담은 김치말이를 올렸다고 하는데 삼계탕의 맛있는 맛, 엑기스를 뽑아서 하나의 디쉬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찹쌀이 더 많다거나 닭살이 더 크거나 혹은 소스가 없었다면 약간 아쉬웠을 것 같아요. 껍질과 소스 그리고 찹쌀과 닭살의 비율이 적절했고, 전체적으로 식감이나 맛의 밸런스가 좋아서 완성도가 높게 느껴졌던 메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방 재료와 능이버섯을 넣은 차를 주시는데 이게 좀 많이 짰어요. 이게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 입 먹고 더 먹긴 좀 어려워서 먹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불고기인데 불고기 카드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릴 적 가족과 둘러앉아 함께 나누던 행복의 맛. 저희 할머니도 불고기, 갈비 이런 걸 정말 맛있게 잘 만드셨는데 이거 보고 문득 그 맛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손종원 셰프님께서 오셔서 다급하게 촬영하느라 화질이 살짝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었는지 좀 불고기에 대한 그런 되게 좋은 추억 있는 것 같아요. 향하고 기억을 이렇게 담고 싶었어요. 한우 체크 되게 얇게 펴서 전복하고 이제 새송이 버터 육겹이 싸서 이렇게 양념 발라갖고 숯불에서 구워서 준비 들어갔어요.
불고기가 이런 비주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층을 쌓은 걸 보니 문득 페리지의 라자냐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처음 봤을 때도 좋은 의미로 충격적이었는데 불고기를 이런 형태로 보니 또 색다르고 심지어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일단 고기가 살짝 과장못해서 입에서 녹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겹겹이 쌓은 이 형태의 불고기라는 주제와 소스를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불고기의 부드러움, 살짝 달달한 소스, 감칠맛이 여기에 잘 녹아 있었고 중간중간 파가 들어있는 것도 좋았어요. 사실 파인다이닝의 메인은 대개 스테이크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메뉴는 어쩌면 취향이 갈릴 수도 있어요. 잘 구워진 스테이크가 주는 식감, 진한 육향, 풍부한 육즙 이런 것들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고 여기가 한식 파인다이닝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었고 숯불향을 입힌 것도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셰프님의 많은 고민이 담긴 디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옥광밤입니다. 가장 아래에는 약과를 깔고 그 위로 5일 동안 졸인 옥광밤과 밤꿀, 밤 껍질로 만든 크림, 마지막으로 화이트 트러플을 갈아 올려주시고 여기에 같이 나온 건 화이트 트러플 아이스크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먹은 디저트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약과 특유의 기름지고 고소한 맛과 꿀의 직관적인 단맛, 씨알 굵은 옥광밤에 입안 가득 차는 밀도감과 진한 밤의 향, 그리고 이렇게만 먹으면 좀 뻑뻑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차가운 밤 껍질 크림이 따뜻하고 묵직한 밤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입안에서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약과와 밤의 직관적인 단맛으로 시작해서 크림의 부드러움, 그리고 마지막에 화이트 트러플의 풍미가 감돌면서 고급스러운 여운을 남기는데 레이어 하나하나의 역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워낙 두툼하고 약과도 있다 보니 먹다 보면 생각보다 크림의 양이 살짝 적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함께 제공된 화이트 트러플 아이스크림을 중간중간 먹으면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좀 늦게 먹어서 녹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이게 가격만 보면 디저트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롱 글라스처럼 며칠간 밤을 졸이는 그 과정에 꽤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여기에 화이트 트러플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게 있다면 저는 또 추가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가가 아니라 변경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혼자 와서 군고구마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여기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이날 좀 약간 쓸쓸하기도 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저는 오히려 호텔 뷔페보다 이런 파인다이닝을 혼자 오는 게 약간 더 망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인 예약이 더 어렵기도 하고 호텔 뷔페는 태블릿으로 영화 틀어놓고 보면서 천천히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다이닝에서는 뭔가 대화하거나 음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타닉 가든의 시그니처 자개함입니다. 자개함이 나오기 전에 미리 차나 커피 중에 어떤 걸 마실지 물어봐 주시는데 커피는 직접 앞에서 내려주신다고 해요. 근데 차를 추천해 주시길래 차를 선택했습니다. 차는 제주도 명인이 만든 동백 겨우살이 차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따뜻하고 차분해지는 느낌? 잠깐 차를 마시고 있다 보면 자개함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려진 노란 꽃과 나비는 부귀영화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가장 아래 칸에는 사람의 맥을 살린다는 생맥산으로 오미자 베이스에 인삼과 꿀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들깨와 초콜릿을 채운 다식, 왼쪽은 말린 무로 만든 전과에 콩고물을 묻힌 무전과, 맨 위에는 대추를 넣은 찰편이랑 그리고 감태를 채운 초콜릿 봉봉, 마지막엔 꽃 모양 초콜릿은 아니고 장식입니다. 이렇게 모든 코스가 마무리됐는데요. 좋은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 신선한 해석이 돋보이는 디쉬,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섬세한 디테일 등을 고려해봤을 때 단순한 식사를 넘어 좋은 경험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이곳의 모토가 잘 실현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집중해서 말하느라 언급을 안 했는데 메뉴마다 변경되는 식기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 것 같았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여기가 한식 다이닝이라 그런지 곳곳에 옥색을 포인트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자칫 세련되고 화려하게만 보일 수 있는 공간에 옥색을 사용해서 단아한 느낌을 준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념일에 오기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파인다이닝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오기에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파인다이닝을 좀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타닉 가든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